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녹화를 하는 것 같네요. 오늘은 무늬 유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무늬 유리 패턴을 만드는 게 조금 더 중점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현재 지금 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냥 프린스플드 BSDF 전혀 건들지 않는 상태로 색상은 0.05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외부 커튼홀과 그리고 바닥에만 재질 적용이 살짝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다지 뭐 대단한 재질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앞쪽에 지금 파티션, 유리 파티션이 있는데 이 부분에다가 한번 무늬 유리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볼 무늬 유리는 워터 큐브라고 하는 무늬 유리, 그 다음에 아쿠아, 그 다음에 고방,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샘플 사진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샘플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 샘플을 보실 수 없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인테리어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샘플들을 갖추고 계시겠지만, 뭐 CG 쪽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샘플을 보기가 힘드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시공되어 있는 곳에 가더라도 나 부끄러워서 가까이 가서 관찰을 하거나 하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사진을 좀 최대한 샘플을 구해가지고 오는 상황이고요. 샘플을 구해가지고 온다라기보다 뭐 사무실에 있으니까 사진을 찍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워터큐브라고 하는 무늬 유리이고요. 뭐 불리우는 이름은 조금씩 나오는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일단 하나하나 무늬의 크기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 둘, 3개에서 4개 정도가 10cm 안에서 나오는 사이즈죠. 결국은 하나당 사이즈가 뭐 한 20에서 30mm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요렇게 지금 무늬가 하나죠. 요렇게 무늬가 하나의 무늬가 있으면은 자, 요렇게 지금 제가 그린 부분만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볼록하게 올라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패턴을 보면은 블렌더가 가지고 있는 기본 텍스처인 보로노이 텍스처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로노이 텍스처를 가지고 어떻게 좀 잘 조합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쿠아 유리예요. 아쿠아 유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워터 큐브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패턴이 이어지기는 하는데 약간 더 변형이 온 상태죠. 약간 더 변형이 온 상태에서 표면이 매끄럽지가 않고 추가적인 무늬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요 부분. 자, 여기 요만큼에 대한 단면을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볼록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안쪽에 추가적인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고방유리고요. 고방유리 같은 경우에는 격자 형태로 패턴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이즈를 보면은 가로 10cm 안에 8개의 패턴이 진행이 되고요. 결국은 하나당 사이즈가 1.25cm라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볼 건데 일단 단면을 먼저 살펴보고 올게요. 자, 해당 사진은 고방유리를 단면으로 찍은 상태고요. 지금 보면 한쪽 면은 굉장히 매끄러운 상태로 단면이 구성되어 있고요. 한쪽에서만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쪽 면에서만 유리가 가공이 되는 상태고요. 요거를 같이 표현을 해줘야 그래도 좀 더 잘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워터큐브와 아쿠아 유리를 단면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아마 이쪽이 워터큐브고 이쪽이 아쿠아였던 것 같은데 한쪽 면에서는 가공이 일어나서 이렇게 변형이 온 것이 보이죠. 그런데 반대쪽 면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변형이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쪽 면에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일단 표현을 하지는 않을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표현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좋으시겠죠. 정확하게 어떻게 제작이 됐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반대쪽까지 변형이 오는지도 모르겠으나 아마 열가공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유리 파티션 부분에다가 제가 재질 적용을 할 건데, 자, 일단 제가 여기에다가 재질을 바로 넣으면서 보지는 않고 빈 파일로 넘어가서 샘플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재질을 적용해서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 유리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글라스 BSDF와 일단 여기를 좀 지워놓고, 자, 이렇게 일단 먼저 볼게요. 이 뒤에 있는 건 일단 제외를 시키고요. 저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 유리 재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래스 BSDF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자가 져 버리니까 이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트랜스퍼런트 BSDF와 믹스를 해서 그림자는
트랜스퍼런트 BSDF가 작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파일로 돌아왔고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글라스 BSDF에다가 볼륨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볼륨 매트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좀 렌더링을 오래 걸리게 만들기도 하고요. 애초에 볼륨을 제가 사용한 이유는 이 사이드 쪽에서 봤을 때를 염두에 두고 만드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가 전혀 보이지 않는 유리다 보니까 그냥 글라스 BSDF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큐브의 사이즈는 10cm에 10cm, 두께는 5cm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일반적으로 무늬 유리 자체가 5에서 4mm 정도의 두께를 가지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망임 유리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두껍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일단 5mm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놨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패턴이 어디로 들어가면 되느냐? 노말로 들어가면 되겠죠. 표면에 대한 노말 값이 변경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노말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저희가 지금 노말 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텍스처 맵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범프 맵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범프 맵을 이렇게 일단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는 워터 큐브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브로노이 텍스처 얘를 일단 활용을 할 거고요. 브로노이 텍스처를 활용을 하는데, 일단은 하이트 맵에다가 연결을 한 상태에서, 자, 일단은 이렇게 나오는데 무시하고요. 일단 텍스처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매스 노드 한번 연결을 해서, 요거는 직접 만드실 때는 연결 안 하셔도 되십니다. 일단 한 가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레스탄을 붙여서 엣지 쪽만 보이게끔 일단 하나를 만들어 봤고요. 얘를 가지고 한번 하이트 맵에다 연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엣지의 범프가 지금 좀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 보면은 선이 두 개가 생겨요. 이게 두 개가 왜 생기냐면은 앞쪽에서 한번 범프가 일어나고, 그리고 뒤쪽에서 또 범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아까 사진을 봤을 때는 한쪽 면에서만 가공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앞면과 뒷면에 대한 계산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 제가 글라스 BSDF를 두 개를 사용을 한 것이고요. 두 개를 믹스 노드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자, 백페이싱일 때는 범프가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앞면에서만 범프가 들어가고 뒷면에선 범프가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자,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뒤쪽에 여기 얇게 흐리게 보이는 것들 보이시죠? 요것들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믹스 모드도 연결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한번 텍스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루노의 텍스처를 활용을 하는데, 일단 블렌더 매뉴얼상 굉장히 좋은 노드 구성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활용을 할 거예요. 구글에서 그냥 블렌더 브루노이로 검색을 하시면은 해당 페이지가 맨 위에 뜨기도 하고요. 아니면 블렌더 매뉴얼을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경로를 따라 들어오면은 브루노이 텍스처가 여기에 있습니다. 맨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이그젠플에서 두 가지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를 활용하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현재 지금 보로노이 텍스처가 3D 매핑인데 이 3D 매핑을 2D 매핑으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가운데 진한 점이 있고 흐린 점이 있죠. 이 보로노이 텍스처 자체가 깊이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오는 것이라서 가운데가 다 똑같은 색깔로 나올 수 있게끔 일단 2D 매핑으로 바꿀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잘 나오는데 안 나오실 거예요. 아마 기본적으로 정면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이유는 뭐냐면, 자, 오리진을 켜서 확인을 했을 때 2D 매핑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XY 평면에 재질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는 면 자체가 XY 평면이어야 됩니다. 지금 앞에서 봤을 때 가로가 X, 높이가 Y죠. 근데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Z가 깊이 방향이 아니고 Z가 높이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이렇게 회전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2D 텍스처를 사용하게 되면은 부드럽게 나오게 되고요. 자, 보로노이 텍스처를 두 개를 일단 사용을 하는데, 자, 두 번째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모드를 F1이 아니고 스무스 F1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죠. 자, 스무스 F1 같은 경우에는 경계면을 여기 있는 스무드 니스 값에 따라서 이렇게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두 개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블렌더 매뉴얼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대로 그냥 연결을 해 볼게요. 매스 노드에 서브트랙트를 사용을 하고요. 디스턴스 두 개를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날카로운 엣지는 살아있고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약간 뭉개지면서 퍼지는 이런 부드러운 형태의 범프맵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범프맵을 왜 집어넣었죠? 범프맵을 중간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얘를 노멀 맵으로 연결을 하고요. 미리 보기를 해보면은,
자, 일단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서브트랙트 모드를 보면은 엣지 부분이 더 밝은 색이니까 반전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들어오는 중간에다가 인버트 노드를 이렇게 꽂아주고요. 매뉴얼상 보면 뒤에 레스탄이 붙는데 레스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붙이지 않은 상태예요. 이렇게 반전을 시켜준 상태에서 범프를 준 겁니다. 그래서 범프 하이트 맵으로 들어가 있는데 노멀로 꽂혀 있었네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면은 가운데 부분이 너무 좀 경계면이 짖는 부분이 좀 생기죠. 그래서 다른 텍스처를 추가적으로 좀 섞어 주거나 변경을 하면 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요걸 사용할 거는 아니라서 요거는 예제로 한 번만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매뉴얼상 나와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냥 스무스 F1인 상태에서 얘를 파워 값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얘를 1보다 큰 값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자,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봅시다. 자, 스무스니스를 0이 아닌 살짝만 올라간 값으로 일단 주고요.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엣지 경계 부분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살짝만 준 상태에서 파워 연결이 잘못되어 있었네요. 파워를 베이스로 연결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를 하면서 자, 밑에 있는 승수값을 1보다 큰 값으로 조정을 해볼게요. 자, 1에서 1보다 큰 값으로 조정이 되게 되면은 요거 미리 보기가 안 잡혔네요. 자, 1에서 좀 더 큰 값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 자, 아까는 가운데가 뚝 끊어졌는데 그 끊어지는 부분이 안 생기고 전체적으로 볼록한 형태가 유지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번째 방법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패턴의 사이즈를 좀 맞춰야겠죠. 패턴의 사이즈를 맞춰줄 거기 때문에 일단은 텍스처 코디네이터 노드에서 오브젝트 벡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스케일 값을 조정을 해야겠죠. 자, 그럼 스케일 값을 얼마나 조정을 하면 되느냐? 일단 대략적으로 맞춰놓고 나중에 한번 다시 맞출게요. 대충 한 3칸에서 4칸 정도 나왔었으니까 그 정도 사이즈 나오는 정도로 대충 일단 맞춰놓고요. 추가적인 변형을 하는 것은 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좀 하기로 하고요. 지금 보면 텍스처가 쭉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형태로 나오죠. 자,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좀 끊어지는 게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뒷부분에서 좀 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고박유리를 만들 건데 고박유리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랜덤 값을 그냥 0으로 가게 되면은 기본 텍스처 자체가 이렇게 격자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냥 고박유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근데 이 고박유리를 정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까보다 더 어색하죠. 그리고 일단 사이즈가 안 맞고요. 일단 사이즈를 먼저 맞춰볼게요. 사이즈. 아유, 오늘 너무 중구난방이네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자, 보로노이 텍스트만 미리 보기를 한 상태에서 스케일 값을 그냥 한번 1로 줘볼게요. 1. 자, 스케일 값을 1을 주게 되면은 하나의 패턴 사이즈가 1m가 돼요. 1m.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을 10을 주게 되면은 딱 한 칸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오리진을 가운데로 한번 이동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한 칸이 딱 나오는 거죠. 자, 20을 하게 되면은 두 칸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샘플 사진에서 봤을 때 요 하나의 패턴, 고박유리 하나당 패턴이 12.5mm였으니까 그 부분을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밸류 값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밸류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 얘를 12.5로 맞춰야 되니까 블렌더 기본 단위가 일시백천 1m고요. 나누기 내가 원하는 사이즈 12.5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사이즈가 맞춰서 8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박유리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고박유리로 일단은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고박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결되는 정도가 너무나도 다 비슷하게 떨어지니까 약간 어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약간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여기에 있는 랜덤 값을 살짝만 건드려 주는 거예요. 크게 건들지 않고 살짝만 건드려서 일단 한번 흐트러뜨려 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보로노이 텍스처의 이 점의 위치와 크기를 계속해서 변경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노이즈 텍스처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거고요. 노이즈 텍스처의 벡터는 일단 똑같이 오브젝트로 연결을 해주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를 조정을 하는데 여기 있는 러프니스 값은 아예 없애서 이런 식으로 섞어 줄 거고요. 자, 두 가지를 일단 믹스 RGB로 섞어 주는데 얘네를 멀티플라이로 한번 섞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미리 보기를 하면은 자, 이렇게 조금 더 랜덤하게 흔들리는 형태를 볼 수가 있죠. 범프 값을 조금 더 줘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고방 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고방 유리를 봤을 때 이 패턴의 형태를 보면은 격자가 있고요. 한 칸을 보면은 가운데 볼록하게 올라온 형태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죠. 요거를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보로노이 텍스처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보로노이 텍스처를 두 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랜덤을 일단 0으로 놓고요. 자, 하나는 그냥 F1으로 놓고 하나는 스무스 F1으로 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로 나오게끔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매핑 노드를 이용해서 갈 거고요. 일단은 두 가지가 스케일은 똑같이 적용돼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요. 자, 그리고 오브젝트 벡터가 아래 위에 똑같이 연결되게끔 해서 일단 동일하게 나오게 만드는데, 자, 요거 하나만 절반을 밀어 볼게요. 절반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자, 한 칸이 지금 12.5mm니까 12.5mm의 절반을 밀어주게 되면은 한 칸이 밀리게 되는 거죠. 반 칸이 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섞어주면 돼요. 자, 웨스 노드를 활용을 하고요. 애드로 한번 두 개를 섞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애드로 두 개를 섞어주게 되면은 지금 여기 지금 엣지가 하얗게 밝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검은 점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제 그라데이션의 형태로 나가는데 자, 여기는 가깝고 여기는 더 머니까 여기가 더 밝겠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점 있는 부분이 따지고 보면 윗부분에서의 모서리였으니까 모서리가 더 밝은 쪽에서는 더 어두운 부분이 더해지고 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평균이 잡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봉긋하게 올라오는 형태. 지금 하나의 칸을 기준으로 해서 X자로 지금 음영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나올 수가 있는 상태고요. 얘를 그냥 단순히 미리 보기를 한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X자 형태로 너무 끊어지는 형태가 보이니까 한 칸이 여기에다가 아까랑 동일하게 파워 연결을 해줘서 1보다 큰 값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부드럽게 펼쳐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한 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 올라가는 형태로 조금 더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변형을 살짝 해줄 건데 지금 보면 약간 뭐가 어색하죠. 너무 반복되는 형태로 범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만 변형을 시켜줄 건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변형이 돼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보로노이 텍스처에 랜덤 값을 건드려 주게 되면은 이 가운데 점이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을 하게 되면서 나왔던 결과 값에 보면은 가운데 볼록한 부분이 위치가 약간씩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범프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랜덤이 0이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였었는데 랜덤이 살짝 올라가게 되면은 각 칸마다 변형이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자연스러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방 유리는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쿠아 유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에 만들었던 워터큐브 재질로 다시 돌아왔고요. 자, 여기에서 보로노이 텍스처를 미리 보기를 하면 가운데 있는 점들이 너무 동그라니까 얘를 조금 변경을 먼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을 조금 더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믹스 노드 하나 추가를 하고요. 믹스는 컬러 모드로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노이즈 텍스처 하나 추가를 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벡터를 변형을 하는 건데 벡터를 노이즈의 팩터 값으로 같이 섞어주면서 변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0이었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살짝만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변형이 오는 거죠. 노이즈의 스케일 값도 잘 적용을 하면서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보면 되는데 자, 지금 그냥 컬러 믹스 모드일 때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려버리죠. 자, 그런데 얘를 리니어 라이트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자, 0이었을 때 그렇고 올라가게 되면은 좌우로 흐트러지는 형태로 변형이 일어나게 돼요. 이 정도만 일단 흐트러 주는데 얘를 스케일 값을 작게 놓을게요. 작게 이렇게 꾸물꾸물거리는 형태로 약간 위치 이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로노이 텍스처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파워 값을 보게 되면은 얘네가 모양이 약간 뭉개지죠. 스케일 값을 조금 더 건드려 볼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뭉개지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아쿠아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무늬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무늬도 이 노이즈 텍스처를 사용해서 그냥 잡아줄 거고요. 얘네를 또 섞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그냥 더해 줄 거예요. 두 가지를 그냥 더해서 가지고 갈 건데,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 값이 올라가야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노이즈만 보이고, 여기에서 나왔던 보로노이 텍스처가 잘 보이지 않게 돼 버리죠. 그래서 이 노이즈 텍스처가 작동이 좀 덜 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맵 레인지 이렇게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밝고 어두운 부분을 변경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자, 여기 있는 투민 가장 어두운 부분을 0이 아니고 좀 더 밝게 만들고 가장 밝은 부분도 좀 더 어둡게 이렇게 만들어서 차이가 거의 없게끔 만들어 주고 나서, 자, 미리 보기를 하면은 이렇게 기존에 있던 보로노이 텍스처는 그대로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위에 노이즈 텍스처가 얹어지는 형태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보로노이 텍스처가 너무 많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기 있는 값만 조금 더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무늬 유리는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아쿠아 유리를 가지고 가서 한번 렌더링 돌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컨트롤 C 해서 원래 만들던 씬으로 돌아가고요. 자, 여기 지금 샘플 유리가 있고 샘플 유리를 뒤에 있는 유리에다가 재질 적용을 해줄 거니까 샘플 유리를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메터리얼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넣어 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뭐 사이즈도 다 맞춰서 들어가는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봤는데 지금 뭐 좀 이상하죠. 여기에 있는 작은 무늬가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죠. 왜 그러느냐? 아까 여기 노이즈 텍스처에다가 제가 이 오브젝트 연결 안 했죠. 이걸 연결해 줬어야 되는데 벡터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모든 오브젝트에 다 같은 사이즈로 뭔가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같이 좀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다시 가서 사이즈 스케일 좀 수정을 하고 올게요. 제가 스케일을 조정을 해 놨고요. 스케일을 조정한 유리를 그대로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늬 유리 표현이 제대로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렌더링을 한번 돌려 볼게요. 자, 이렇게 렌더링을 돌려봤고요. 첫 번째는 아쿠아 유리 재질을 한번 넣어서 렌더링을 돌렸어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렌더링을 돌려봤고요. 첫 번째는 아쿠아 유리 재질을 넣어서 렌더링을 돌려봤고요. 두 번째는 고방 유리 재질을 한번 넣어봤고, 마지막으로는 워터 큐브를 넣어서 돌려봤습니다. 워터 큐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스케일을 조금 더 키웠어요. 하나당 쉘이 조금 더 잘 보이게끔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늬 유리를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뒷면에서는 굴절이 일어나지 않게 앞면에서만 굴절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패턴을 본인이 원하는 패턴을 잘 만들어 주는데, 자, 이 패턴을 만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날카로운 경계선이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보로노이 텍스처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 있는 디스턴트 엣지를 사용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보면은 하얗게 이렇게 엣지가 경계선이 너무 강하게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노드를 짜더라도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처음부터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나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